뭐 2학년 2학기 오토과학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뭐 동물과 에너지, 물질의 특성, 수권과 해수의 순환, 열과 우리 생활. 내용이 꽤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2학년 2학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좀 좋은 성적이 나올 거고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동물과 에너지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뭐 다 따로따로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사실은 에너지를 얻으려고, 동물들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뭐 소화도 시키고 뭐 순환기관도 필요하고 호흡기관도 필요하고, 에너지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노폐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배설하는 기관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써있죠. 여기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세포 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나중에 뭐 생명과학 1에도 뭐 비슷한 걸 배우게 된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좀 배운 게 있다라는 거죠. 소화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영양소 쓰면 되겠네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잘게 쪼개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 소화기관에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등이 있고요.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양소 얻는데 소화라는 그 기관들이 꼭, 소화계가 꼭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몸으로.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순환기관이,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기관이 운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은 펌프작용을 통해, 심장이죠, 심장은 펌프작용을 통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고, 무엇은 온몸으로 퍼져 있어, 혈관이겠네요. 혈관은 온몸으로 퍼져 있어 혈액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자,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건데, 이때 들이마실 때는 이제 산소가 들어오죠. 호흡은 몸에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세포 호흡을 통해 나오거든요.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호흡이고, 배설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배설기관에는 콩팥, 방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배운 적이 있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소화. 자, 우리 몸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는 거였는데,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여기 조직계가 따로 없고 기관이 되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돼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식물은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세포, 조직 다음에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있더라. 좀 다르죠, 이게 구성 단계가 다릅니다. 구성 단계가. 자, 아무튼 생물의 몸은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렇게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뭐 기관계가 있는 거는 동물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 기관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개체로 요런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기관계가 들어간다. 자, 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이 있고요. 자,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있는 단계고,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는 거죠.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어요. 특정한 형태. 모양이 있구나. 모양을 가지고 기능도 해야 돼요.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기관이고, 위에 어떤 모양이 있잖아. 위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위나 폐나 간, 심장, 콩팥, 방광 이런 게 기관이 되는 거예요. 기관.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소화랑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계라고 해요. 소화계. 여러 기관이 있는데, 심장과 혈관이 있는데 혈액 순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순환계가 되는 거고, 이때 기관은 요 기관하고 좀 다르고요. 이제 공기관이라는 소리죠. 코나 공기관, 기관이나 폐 모여서 뭔가 숨 쉬는 일을 해요. 그럼 호흡계라고 부르고, 방광, 콩팥, 오줌관 이런 게 모여서 배설,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배설계라고 해요. 이렇게 순환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관계들끼리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데 이거를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이제 문제에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 단계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포 단계냐, 조직 단계냐, 기관이냐, 기관계냐, 개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구성 단계가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요. 물이나 이런 게 구성하잖아요. 뼈 이런 것들 구성하는 것도 영양소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도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음식물에 들어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라고 해. 밥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단백질, 고기 먹어도 힘이 나긴 해. 지방도 그렇고. 근데 뭐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러면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비타민을 많이 먹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잘 봐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애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주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자,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른들이 뭐 고기를 잔뜩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 냉면이나 뭐 아니면 뭐 밥이나 또 먹어요. 또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힘이 나는 게 사실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금방 힘이 나요. 근데 단백질 이런 거는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을 쓰는 거예요. 갖다가 지방이나.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죠. 탄수화물 밥을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겁니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녹말은 밥이나 국수 이런데 빵 이런데 들어있죠. 엿에 진짜 있어요. 엿당 단맛이 나는 엿당. 설탕도 이제 단맛 나는데 탄수화물이고, 요런 게 다 분해가 되면 나중에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도 단맛이 나긴 하는데 어찌됐건 포도당이 제일 작은 거예요. 탄수화물 중에.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며, 이건 주로 에너지원, 이건 주로 몸을 구성한다. 몸을 구성하는 뭐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밥을 너무 안 먹어. 그럼 나중에 이제 근육이 다 막 없어지죠. 근손실이 오는데.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근데 단백질이 꼭 근육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뭐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뭐 효소라던가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살코기, 생선, 뭐 달걀, 두부, 콩 이런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지방으로 바꿔요. 에너지원을 저장, 에너지원 저장, 에너지 저장. 저장할 때는 지방으로 많이 저장을 합니다.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이 그 에너지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요게 요 내용 빠졌나? 뭐 빠졌을 수도 있는데, 자, 얘는 탄수화물은 그냥 알아두세요.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와요. 1g당. 저거나 그냥 단백질도 4kcal의 열량이 나와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 4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지방은 9kcal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 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긴 해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킬로칼로리 이런 얘기는 나중에 나오긴 해요. 요 책에 열량 배울 때. 아무튼 왜 지방으로 바꿔 놓냐면 1g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옆에 써 있군요. 옆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지방은 9kcal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뭐 이렇게 막 키도 막 크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단백질이 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 칸 채우기.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가 가장 기본입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였다. 조직. 생물에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계. 조직이 연결됐대죠. 조직계. 자, 조직과 조직계가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고요. 기관. 동물에서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기관계고요. 자, 기관 또는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서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념 쏙쏙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소화계는 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간도 들어갑니다. 이거 간 들어가죠. 간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는 호흡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팥은 이제 배설계, 콩팥. 그 다음에 심장은 순환계, 혈액순환을 시키니까. 기관은, 여기서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호흡계에서의 기관 말하는 거고요. 소장은 소화계, 혈관은 순환계, 혈관도 기관에 해당합니다. 방광은 배설계. 대장이 왠지 배설계 같지만 대장은 소화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배설의 정의가 몸에서 세포 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데, 대장에서 나가는 그런 대변은 몸에서 세포 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찌꺼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배설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줌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배설기에 들어가지, 대변은 배설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소화계의 일부인 거다. 대장은
소화기라는 거 아시고, 자, 소화기는 영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한다. 맞죠? 동물계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이다. 아니지요. 자,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기관계는 없습니다. 식물은. 자, 순환계는 여러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맞죠?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지요. 식물의 몸에는 뿌리, 줄기, 잎, 이런 거는 기관입니다. 기관. 이것과 같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 이룬다. 아니야. 요거 뿌리, 줄기, 잎은 기관이야. 이거 모이면 개체돼야 되는 거죠. X.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 지방은 땅콩이나 깨, 참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 이거 아실 것 같지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엄청 많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고요. 뭐 이런 거를 뭐 부영양소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걔네 말고 나머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들. 그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몸의 구성 성분이 된다던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기염류는 뼈나 이 혈액 등 몸의 구성하며 몸의 구성이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나트륨이나 철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인 등이 무기염류다. 그래서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거 멸치나 뭐 버섯, 다시마, 우유 등에 많이 들어있다. 무기염류, 뭐 칼슘 이런 거.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량이에요. 되게 소량이 필요하고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소량이어도 필요한 거죠, 꼭. 비타민 A가 없으면 뭐 야맹증 같은 게 걸립니다. B가 없으면 이제 뭐 각기병 뭐 이런 거 걸리고요. C가 없으면 괴혈병 이런 거 걸려서 잇몸에 피가 나고 부으며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 C가 없으면. 비타민 D는 구루병이라고 해서 하여튼 등이 굽고 뭐 이런 병 걸립니다. 아무튼 소량이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과일이나 채소에 많아요. 요즘은 이제 뭐 되게 많은 뭐 멀티비타민 뭐 이런 거 막 먹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우리가 이제 과일, 채소 이런 거를 평상시 먹기 때문에 따로 챙겨 먹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근데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으니까 요즘엔. 자, 물도 영양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은 뭐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몸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도 영양소고요. 60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비열이라는 게 되게 커요. 나중에 배우긴 해. 비열이 되게 크고 땀 같은 게 말라서 날아갈 때 열 에너지를 막 흡수해가. 그래서 얘는 아무튼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게 검출인데요.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렸을 때 이게 청람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면 녹말이 있다.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 용액이 지금 파란색이죠. 실제로 파란색인데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해. 이 중에 가열하는 거 얘밖에 없어. 가열을 했을 때 황적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이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있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으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가열 안 해도 돼. 이건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지방 검출은 수단수리 용액을 넣으면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 사실은 이 색깔이 비슷하지 이게. 그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지방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방이 있으면 진짜로 이렇게 선홍색이 되고, 지방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색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저렇게 좀 밝은 빨간색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 검출도 가능하다. 베네딕트 반응은 왜 가열을 왜 하냐? 가열을 왜 하냐? 색깔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베네딕트 반응은.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당 검출한다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포도당 뿐만 아니라 엿당이나 과당 이런 당분도 검출하는 거예요. 이게 엿당이 있어도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영양소 봅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로, 자, 바이타민, 물, 여기는 네 글자 무기염류,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녹만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 반응을 합니다. 포도당 검출은 뭐라고 할까? 베네딕트 반응합니다. 단백질 검출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뷰렛 반응. 두 글자로는, 두 글자로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거기 5% 수산화나트륨이랑 1% 황산그리용액 섞은 거를 뷰렛 용액이라고도 해요. 그래도 이거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질 않았네. 또 이거 뷰렛 반응이라고 하고, 이거 합쳐가지고는 뷰렛 용액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보라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여기구나. 그 다음 단백질 검출할 때 뷰렛, 지방 검출할 때는 수단3. 수단3. 뭐 시약 이름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단3 반응이라고 한다. 자, 6번에 몸의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입니다. 물. 60에서 70. 철, 칼슘, 뭐 칼륨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하죠. 무기염류. 섭취량이 비슷하면 괴혈병, 비타민C 부족할 때, 그럼 이건 바이타민 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 주는 거 물, 또 물. 물무 바물. 자, 7번. 아이오딘 반응을 해서 황적색으로 바뀌면, 황적색, 가열해가지고 황적색으로 바뀌면 뭐 있는 거예요? 미안, 잘못 썼다. 미안해요. 아이오딘은 반응해가지고 청람색이죠. 미안해. 청람색으로 바뀌면 녹말 있는 거죠.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 넣습니다. 베네딕트. 그래서 황적색으로 바뀌는 게 포도당. 아이고, 이렇게. 단백질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그럼 이제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러면 단백질. 지방은 수단3. 자, 선홍색으로 바뀐다. 자, 16쪽 한번 펴봐 주시고, 16쪽에 짜자잔짠. 아이고, 왜 이래. 영양소 검출하는 실험입니다. 잘 봐요. 자, A에서 D 시험 간에 쌀 음료소를 넣는다. 뭐 쌀 음료수 있어요. 뭐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을 한다. 바뀌었어. 쌀 음료소에. 그럼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 있는 거야? 지금 청람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녹말 있는 거죠? A에 녹말 있는 겁니다. 녹말. 근데 A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은 얘만 일어났죠? 식용유랑 우유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얘네들 녹말이 있는 게 아니지? 자, 쌀 음료수에 베네딕트 반응 했더니 됐다. 뭐도 있는 거야? 포도당도 있는 거야. 포도당 또는 이제 당류가 있는 건데, 엿당 이런 게 있는 건데. 근데 우유도 됐죠?
그러니까 우유에도 포도당이나 엿당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예. 자, 뷰레 반응을 했는데 얘는 안 됐어. 그럼 단백질 없는 거고, 보라색 바뀌었어요. 단백질 있는 거야. 수단3 용액을 했는데 쌀 음료수에는 없고, 식용유는 있죠. 그럼 지방이 있는 거지, 지방이. 근데 우유에는 또 지방이 또 있어요. 유지방이라서 또 있어요. 이거 다 돼. 우유는. 예. 우유는 이 세 개 다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아이오딘 반응으로는 녹말을 검출하는 거고, 베네딕트 반응은 당분, 포도당 또는 엿당, 뷰레 반응으로는 단백질,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베네딕트 반응을 떨어뜨려 쭉 봤더니 얘만 황적색이야. 그럼 여기는 당분이 있다던가 포도당이 있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이라고 할게. 포도당. 실제로 양파에 포도당이 있거든요. 양파즙에는. 수단3 반응했는데 얘가 선홍색이야. 얘는 지방이 있는 거죠. 식용유. 뷰레 반응했는데 얘만 보라색이야. 그럼 얘는 단계가 흰자에는 단백질이 있는 거죠. 아이오딘 반응했는데 얘만 미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쌀죽 같은 겁니다. 쌀로 만든 거예요. 미음은. 자, 그래서 검출 반응 외우시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 문제 해보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자, 녹말은 수단3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녹말은 뭐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영양소 검출 반응 중 가열해야 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이다. 맞습니다. 베네딕트 반응만 가열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5% 수산화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으면 요게 원래 얘도 약간 푸른색이거든요. 푸른색이었던 애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 청람색이 아니라. 그러면은 뷰레 반응이 되는 거고, 단백질이 있다. 자, 위 실험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용액의 이름 쓰시오. 두 가지 용액의 이름 쓰시오. 단백질 검출을 써있구나. 그래서 1% 황산구리, 원래 정식으로는 2도 쓰는 거긴 해요. 수용액. 그 다음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위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 지방이죠, 당연히. 검출 용액. 수단3 용액의 색이 선홍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신 속 속에
1번부터 네, 14번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봐. 옳지 않은 거, 위, 폐, 콩팥, 뿌리, 줄기는 기관에 해당한다. 기관에 해당합니다. 뭐 이거를 기관에 해당한 줄 아셔야죠. 이게 지식이야, 지식. 알아야지 풀죠.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계 세포다. 세포입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다. 맞죠?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삼겹살은 기관에 해당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자, 이건 뭐 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도 특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잠깐 여기 아까 설명 나오는 것 같던데, 봐봐. 삼겹살의 기관이 아닌 까닭.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유의 모양과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는 없어요. 삼겹살은 조직이 모여 있어도 뭐 걔를 기관으로 할 수는 없죠. 예, 기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의에 맞게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수행해야 돼. 예, 그래서 삼겹살을 기관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예. 식물에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을 조직계라고 합니다.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몸의 구성 단계를 순서대로 옮긴 것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죠. 네, 2번이죠. 동물은.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써라. 가, 라, 나, 다, 마. 맞죠? 가라, 나, 다, 마. 자, 이에 해당하는 거,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다. 가가 아니라 나죠, 나. 나죠. 자, 신경 조직은 조직이래죠. 조직은 이제 라져라. 자, 다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다. 이 맞죠? 기관계. 심장은 뭐야? 심장 기관이지. 기관 나죠. 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데 마는 개체죠. 예. 틀렸죠? 여기서 기관은 나죠. 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식물의 몸에는 없고, 예. 기관계 말하는 거예요. 기관계. 동물에서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입니다. 기관계. 기관이 모여있는 기관계. 근데 기호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예. 기관계의 기호는 지금 다네요. 다. 자, 기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배설계는 기관을 기체를 교환한다 아니고요. 순환계는 양분 소화 흡수 아니고요. 호흡계는 노폐물 걸로 아니고요. 심장 이거는 소화계 아니고요. 예, 콩팥, 방광, 배설계다. 맞죠? 5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체온 조절 도움이 되죠. 물.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거 물이다. 맞죠? 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 아닙니다. 탄수화물 빼시고 3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몸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단백질이 제일 많냐? 근데 물이 제일 많아. 그래도 이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물이다.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꿔 저장한다. 맞고.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는 예, 이거 아니죠? 아니죠? 예. 예, 두 개 고르는 거지. 그쵸? 예. 무기염류 아니고 단백질 지방은 맞지만 무기염류가 아니죠? 단백질과 지방은 맞지만 예, 3번 5번 골라주시고 8번 자, 뼈 뭐 이런 거는 무기염류라고 해. 이런 걸 뭐 칼륨, 칼슘 이런 거를 주로 에너지원 단백질 아니다. 미안.
탄수화물, 주로 에너지는 탄수화물. 포도당, 엿당, 녹말 탄수화물이죠. 1g당 9kcal. 이거는 지방입니다. 지방. 예. 무기염료, 탄수화물, 지방. 예, 5번이 답이고요. 넘기겠습니다.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는 무기염료고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 맞죠?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 조절한다. 맞습니다. 3번, 4번. 자, 어떤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 자, 뭐야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살코기 생선에 들었다. 아, 그럼 단백질이지. 왜냐면 이거는 탄수화물도 이렇거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둘 다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맞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검출하는 것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이고, 자, 청람색 아니죠? 보라색이죠? 5번. 이렇게 길다랗게 풀어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뷰렌 용액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맞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뷰렌 용액을, 자, 뭐 이렇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이다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어요. 답은 5번이고, 답 잘 체크하세요. 수업을 했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수업을 했는데 모르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수업을 왜 듣는 건지. 못 알아들 만한 게 있나? 응?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자, 봐봐. A에서 D가 있는데 시험관 B만 가열을 해.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이오딘 반응 변화 없어. 얘도 없어. 그럼 녹말이랑 포도당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변했어. 이게 변한 거지, 선홍색. 그럼 뭐 있어요? 지방 있는 거죠, 지방. 요거 뭐예요, 요거? 보라색으로 변하면 단백질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답은 5번. 이거 못 알아들을 거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 알아보고 싶다. 베네딕트 반응 황적색. 그럼 뭐 여기는 이제 당류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포도당이나 아니면 뭐 당류 아니면 엿당. 근데 이거는 꼭 뭘 해야 돼? 가열을 해야 돼, 가열. 그래서 가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맞죠? 아이오딘 반응 변화가 없네. 이거는 뭐 녹말이 없다라는 거고요. 들어있지 않다. 맞네. 수단 수리용액 선홍색. 그럼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금 이게 포도당도 뭐야? 탄수화물이야. 녹말만 탄수화물이 아니라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어요. 보라색 변했잖아. 지방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들어있다. 아니지? 왜냐면 포도당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답은 2번이죠. 잘 책을 잘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자, 아이오딘 반응이 둘 다 됐어. 그럼 A 둘 다 들어있지. 그러면 A는 아마도 녹말일 것 같아. A에 녹말이 있어요, 녹말.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은 둘 다 안 됐어. 그러면 뭐 포도당이나 이런 거 없어요. 뷰렛 반응이 A가 됐어. 그러면 뷰렛 반응 됐으니까 뭐 있어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수단 수리 안 됐어. 근데 C가 뭐지? 아닌가? 다시 봐야겠다. A, B 섞어가지고 됐군요. 소리. 그러니까 뷰렛 반응 일어난 건 누구 때문에 그래? B 때문에 그렇네. B 때문에. 단백질. 그 다음에 C는 지방인 거지, 지방. 미안해,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이거 섞어가지고 얘 된 거기 때문에 C는 지방이 돼야겠네요. 자, 됐죠. 이 서술형이랑 요거 마저 해보고 좀 쉬자. 28번 지방 검출하는 방법. 뭐야 수단 쓰리 용액을 넣어.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홍색으로 변하면 지방이 있는 겁니다. 치매작용은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이게 냅두시고, 실력 탄탄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장 기본이 뭐야? 세포 모이면 뭐돼? 조직들이 모여서 심장이나 혈관 이런 거 모여서 순환계, 다른 기관계랑 같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